네, 안녕하세요. 3주차 논문을 발표하게 될 집현전 초급반 이기창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논문은 Enriching Word Vectors with Subword Information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저에게는 더 패스트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먼저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서브워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주가 되는 모델이죠. 서브워드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저자는 보자노브스키라는 분이고요. 페이스북 AI 리서치 팀에서 리서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2016년부터 계속 활동을 하셨고 그 전에도 인턴으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패스트 텍스트 논문이 있고요. 같은 해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다음에 다국어 157개 언어에 대한 워드 벡터 학습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2018년에 썼고요. 그다음에 또 라스트 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드 투백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투백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토마스 미컬로브입니다. 페이스북 AI 리서치 팀에서 2016년하고 2020년까지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한 4, 5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방금 전에 보자노브스키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논문도 다 라스트 어더로 미컬로브가 들어가 있고요. 2020년부터는 체코 과학기술원에서 리서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기존 모델, 스키크랩 같은 이제 기존 모델은 단어마다 다른 벡터를 할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을 나타내는 스튜던트나 학생들을 나타내는 스튜던츠가 있다고 하면 물론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토커나이제이션 할 때 좀 다르게 똑같이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형태가 다른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다른 벡터가 할당이 되게 되거든요. 다른 bek터가 할당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의미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아예 다르게 할당하게 되는데 특히 단어의 형태를 굉장히 또 무시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바는 스키그램을 기반으로 한 모델에다가 각 단어 철자 벡터, 철자 앵그램 벡터의 조합, 캐릭터 앵그램 벡터의 조합으로 이를 좀 더 풍부하게 해보자, 엔리칭하게 해보자 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이렇게 학습한 모델은 학습 속도가 빠르고 물론 스키그램보다 빠르진 않지만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해줌에도 스키그램보다 한 1.5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가 스키그램보다 엄청 느리지 않고 학습 데이터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도 표현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9개 언어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나 추론 태스크를 통해 평가를 했는데 단어 유사도나 단어 추론 태스크를 통해 평가를 했는데 스타를 달성했다고 초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초록 처음 부분에 나온 말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모델은 파라미터를 이제 공유하지 않는 거죠. 의미가 비슷하거나 구조가 비슷하더라도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는 벡터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태학적으로 복잡한 언어, 품사가 이제 다양하다거나 변화의 형태가 다양한 언어, 여기서는 터키어나 핀란더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변환하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복잡한 언어는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언어에서 특별히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변할 때 예를 들어서 복수형은 S나 ES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과거형을 나타낼 때는 ED나 그런 게 붙는다든지 하는 일정한 룰을 따르고 있거든요. 한국어도 비슷하겠죠. 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낸다 뭐뭐들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형을 나타낼 때는 얻다, 였다 이런 어미를 붙인다든지 하게도 있기 때문에
철자 단위 정보를 사용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그래서 좋은 단어 표현을 만들어 보자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킵그램에다가 캐릭터 엔그램, 철자 단위 엔그램 벡터의 합을 더해 주어서 단어 표현을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enriching word vectors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서버워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양 단어의 양 끝에 꺽쇠 모양을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eating 같은 단어가 있다면 시작할 때 왼쪽 꺽쇠, 이제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오른쪽 꺽쇠를 더해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접미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진행형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혹은 뭐 동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ing가 it에 붙게 되는데요. 그런 거가 이런 걸로 끝난다를 엔그램으로 이제 자르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GIF로 어떻게 이게 트라이그램으로 어떻게 잘려나가는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i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잘리고 이렇게 잘리고 이게 각각의 이제 벡터들로 다 만들어지면서 물론 이게 트라이그램일 때만 그렇고 3부터 6까지 다 하면 트라이그램 뭐 4, 5, 6 다 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들이 다 벡터로 만들어지면서 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6 범위의 엔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나와 있고요. 요 엔그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리절트에서 한 번 더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이제 엔그램 벡터의 합으로 나타낸다고 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 총 G 1부터 G까지의 엔그램 벡터가 나온다고 하면 그 결과를 하나하나씩 다 이제 합쳐서 내적을 해서 합쳐 결과가 S가 되고요. 스코어링 펑션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단어 간의 표현을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it라든지 아까 앞에 나온 eating이라든지 단어가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뭐 it라든지 3인칭 앞에 단수가 와서 동사가 이렇게 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변화 형태에서 모두 다 이제 어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it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다 공유가 될 수 있겠죠. 이걸 나타냄에 의해서 엔그램으로 자르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 단어도 의미 있는 표현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거에 대한 내용에서는 좀 더 나중에 리절트에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글로는 제가 해석은 안 해놨지만 여기 엔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메모리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시 펑션 fmv 해싱 펑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 리절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태스크는 이제 단어 유사도인데요. 일단 베이스라인 모델을 스킵그램과 15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SISG 짝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SISG 널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SG와 비교를 하고요. 이게 SISG가 뭐냐면 서버워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한 스킵그램 모델. 그 대신 짝대기가 붙은 거는 OOV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인셋에 없는 단어에 대해서는 무조건 널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게 SISG, 이제 제가 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SISG 널이고요. 그 다음에 SISG는 그런 OOV 단어라도 뭐 엔그램 벡터의 합으로 이제 표현을 더 이렇게 메꿔 넣는 모델이거든요. 뭐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델의 케이스를 다 이제 점수를 비교를 했는데요. 얘는 이제 거의 다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언어는 지금 7가지 언어, 데이터셋은 지금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데이터셋을 제외하고는 SISG, 서버드 인포메이션, 스키그램을 사용했을 때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5가 한 경우에 대해서만 영어 태스크 WS353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점수가 향상이 있었던 거는요. 아라빅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절먼과 러시안에서 특별히 되게 성능이 높아졌는데요. 절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졌는데, 이런 이유가 아마 형태적으로 복잡하거나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테이블 테니스라는 탁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테이블 테니스가 원래는 두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스키그램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테이블 테니스라는 어떤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게 되거든요. 의미나 구조가 살아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언어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는 상당히 그런 언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가 많아서 이런 서버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했을 때 점수 향상이 굉장히 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만 보더라도 두 개를 사용했을 때 레어워드가 많은 레어워드 데이터셋에서 더 성능 향상이 좋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15나 스키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드 아날로지 단어 추론 태스크인데요. 논문에서는 이제 시멘틱한 것과 신택틱한 거에 의미적인 것과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태스크를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언어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시멘틱한 걸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향상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15가 더 잘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멘틱한 거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어인데 얘도 그렇고요. 거의 모든 셋에 대해서 오히려 15가 시멘틱한 거에서는 아날로지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신택틱한 거에서 굉장히 또 많은 성능을 향상이 있거든요. 이건 거의 한 20점이 넘는, 얘도 거의 한 10점 이상이 향상되고 나머지들도 얘도 한 5점 떨어지는 거에, 시멘틱한 거에서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신택틱한 거에서 굉장히 많은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성능 향상이 구조적으로 뛰어나다, 구조적으로 이 모델이 언어를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요 각각의 독일어 데이터와 아까 영어 레어월드 데이터를 1%, 2%, 5%, 10%, 20%, 50%만큼을 각각 이렇게 자릅니다. 앞에서 잘랐는지 정확하게는 앞에서 잘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셔플링을 없이 그대로 잘랐다고 하니까요. 이게 각각의 1%, 2% 안에 이제 이 1%가 있고 5% 안에 이 앞에 것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만 썼을 때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이 스피어맨 상관계수로 나타낸 건데요. 특히 적었을 때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 한 1에서 20%만 전체 데이터의 1에서 20% 정도만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이제 다른 모델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잘 나타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독일어 데이터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얘는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25, 거의 한 20점씩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만 사용했을 때부터 100% 사용했을 때랑 거의 다름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 패스트 텍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뭐 레어워즈가 많은 거에 대해서 좋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데이터가 적을 때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엔그램의 이제 사이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요게 X축에 있는 단어가, X축에 있는 숫자가 이제 최대를 나타낸 거고요. 최대 그 범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Y축에 있는 세로 버티컬한 쪽에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러면은 바이그램부터 6g이라고 해야 되나요? 6개 철자를 잘랐을 때까지의 단어를 모두 쓰는 거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트라이그램과 이 4g을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것도 신택틱한 것과 시메틱한 것의 워드 아날로지를 체크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메틱한 태스크에서는 큰 n만 구별했을 때 뭐 6만 쓰거나 5와 6을 같이 쓰거나 그 다음에 5만 썼을 때 요럴 때 여기도 5만 쓰거나 6만 썼을 때 거의 성능이 이때가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고, 신택틱한 거는 오히려 좀 더 작은 n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얘는 5와 6을 썼을 때지만 얘는 오히려 3과 6을 같이 썼을 때, 3에서부터 6까지 썼을 때, 얘는 3에서부터 4에서부터 5까지 썼을 때,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얘는 3에서부터 5까지 썼을 때, 얘는 뭐 4에서부터 6까지 썼을 때, 뭐 오히려 6에서 6만 썼을 때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점투사나 점미사 이런 게 6만 쓰면 너무 다 들어가 버려서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2에서 6까지 2가 들어갔을 때, 바이그램이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 어떤 경우보다도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2가 빠졌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얘는 얘보다 작고, 얘도 얘보다 무조건 작고, 뭐 다른 데이터셋을 보더라도 얘는 얘보다 무조건 작고, 얘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에서 6까지 실험을 해봤지만 2는 무조건 2가 바이그램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능이 떨어지더라 라고 해서 아마 논문에서도 3에서 6 정도를 제시하지 않았나 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언어에서 다른 모델인데 이게 오타가 있네요. 다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뭐 스키그램이나 이전에 있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게 얘랑 이제 러시아어랑 체코어 이런 애들인데, 이게 슬라브 언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 언어에서 이게 보캡 수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6만 3천 개. 그 다음에 4만 6천 개로 가장 또 많은 두 개가 성능 향상이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독일어가 또 다시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이렇게 보캡 수가 많다 보면 레어즈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퍼플렉시티가 훨씬 더 감소가 많이 되고 성능이 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이제 추측할 때 스키그램과 서워드 인포메이션이 추가된 저희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을 비교한 건데요. 두 개를, 가장 유사한 단어 두 개를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해서 뽑아라 이라고 했을 때, 스키그램만 사용했을 때보다 서버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면 구조적으로 좀 더 유사한 단어를 잘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의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또 비슷하고 어근이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고, 테크도 그렇고요. 얘는 이제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또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그 테크가
하고 이렇게 하이픈이 살아있지 않거나 얘처럼 하이픈 본이 살아있지는 않거든요. 네, 얘도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이크로 매니지라는 어근이 다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미적인 것도 어느 정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스킵그램도 더 잘 찾아내긴 하지만 네, 구조적으로는 확실히 서버된 인포메이션을 사용했을 때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어진 단어에서 중요한 이제 앵그램을 찾는 태스크를 해봤는데요. 세계의 가장 주요한 캐릭터 앵그램을 추출해봐라 했을 때 모델이 어떤 아이디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얘는 오토파허라고 독일어에서 카 드라이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오토가 아마 카이고 그다음에 파허가 이제 드라이버라는 뜻일 텐데 이것도 아마 테이블 테니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카 드라이버라고 쓰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독일어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제 하나로 붙여서 쓰는 거죠. 네, 그런 단어도 이제 앵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얘네가 이제 중요한 거 세 개만 뽑아도 그 안에 이제 두 개가 다 들어가도록 합성어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 뭐 라이프 타임이나 스타피시도 다 그런 류이고요. 뭐 이 카인네스나 플라이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네스라는 그 명사형 전미사를 잘 표현하고 잘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스하고 이 꺽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쪽 꺽쇠가 다 있어서 그런 걸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도 이제 트랜스 같은 것도 어떤 걸 변형하는 거, 뭐 폼을 변형하는 걸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뭐 저희 트랜스포머에도 쓰이지만 그 다음에 뭐 트랜슬레이션에서도 그 번역인 거죠. 그래서 그 변하는 의미의 트랜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OOV에 대한 이제 단어 유사도, 앵그램 단어 유사도, 캐릭터 앵그램 유사도를 나타낸 건데요. 네. X축은 지금 등장하지 않은 단어, OOV를 나타내고 있고, Y축은 학습 데이터셋 내의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이에 이제 캐릭터 앵그램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얘가 총 이제 6개 한 피규어 안에 6개 그래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3개만 뽑아와 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네스인데요. scarceness에, 그 다음 네스, 그 다음에 et에, rarity에 et. 둘 다 이제 명사를 만들 때 쓰는 단어인데, 네. 이게 둘 다 이제 명사를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나타내면 포지티브한 관계가 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파란색으로 나타날수록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건데요. 얘도 두 번째 그림에서도 이제 아스팔트의 뭐 이런 뜻인데, 얘도 페이빙이면 포장이죠. 네, 포장과 아스팔트의 이런 뜻인데, 사실 아스팔트란 단어를 전부 다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최대 6개의 철자만 연속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나타낸 거 보면 아스팔이나 스팔트랑 이제 페이빙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들을 다 굉장히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얘도 비슷한 건데요. 네, 커넥트에 있는, 얘도 커넥트 전부를 인식하진 못하지만 넥트나 언넥트 앞에 C가 뭐 거의 올 확률이 높겠죠. 뭐 그렇게 그 커넥트와 관련된 다 그 앵그램과 이게 링크이죠. 연결이라는 뜻인데 어떤 링크가 또 이제 이것만 이제 또 굉장히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또 굉장히 신기했고요. 네, 둘 다 연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슷하게 비슷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슷하다라고 나와서 굉장히 또 신기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컨클루전에서는 이제 기존 스킵그램 기반의 단어 표현에다가 캐릭터 앵그램으로 표현한 거를 다 서메이션 해줬더니 서버헤드 인포메이션을 다 고려해서 더해 주어서 나타낸 벡터가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특히 뭐 워드 애널러지나 뭐 시뮬러리티 태스크에 대해서
특히 구조적으로 성능이 더 좋고 이런 상태적 분석에 잘 의존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성능도 좋고 그런 단어의 구조를 잘 이식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패스트 텍스트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